반갑습니다. 약간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서울 IVF 이경훈입니다. 이번에는 잠자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잔다는 거, 수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인데 건강하고 젊고 그리고 임신에 큰 문제를 겪지 않는 여성이 굳이 이 유튜브를 보지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임신이 잘 안 된다, 실험관 실패가 여러 번이다, 심지어 유산도 한두 번 했다, 살짝 아프고 난임 클리닉에 다녀야 되고 나이도 30대 후반이라면 나다 하는 분들도 되게 많겠네요. 그러면 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떤 걸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운동? 백투더 와일드? 비타민 D? 몸무게 줄이기? 좋은 식당? 마인드 컨트롤? 남편과의 대화? 시시한데 그런 생각하신 분들은 오히려 나아요. 반대로 자포자기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어떤 포기, 난 안 되나 봐 하는 우울감, 경제적인 부담감, 이게 개선되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 다시 잡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도 좀 먹자, 가볍게라도 운동을 해보자 하면서 건강기능식도 찾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마사지도 받고 침 치료도 받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인사이드 아웃을 봤는데 나일리가 불안이나 슬픔에게만 흔들리면 완전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한약이든 건강기능식이든 전 자기가 선택한 거라면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겠다라면 전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선택하는 건강기능식 중에 멜라토닌이 있어요. 네, 멜라토닌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정에서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많은 양이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인데 이게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된대요. 머릿속에 솔방울 모양처럼 보이는 기관이라 하는데 송과선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이 저녁에 많이 분비되고 그걸로 인해서 숙면이 조절되고 동시에 아주 특이하게도 항산화 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두가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잠 잘 자기 위한 방법. 저녁엔 적당한 운동, 약간의 느슨함,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데이타임 업무가 지나면 저녁에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거나 느슨함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극적인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화가 나면 빈지 이팅 해요. 막 먹어요. 그러니까 막 숙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는 걸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거죠. 의사인 저도 느끼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잠을 잘 자는 게 실험관 시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아요. 몇몇 논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2개의 논문이 나타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2013년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일혜 선생님이 발표한 논문인 것 같아요. 2011년도에 600명 정도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 수면 시간이 적정한 경우 임신율이 가장 좋았다는 발표가 있어요. 한 8시간을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을 적정 시간이라고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너무 오랜 수면을 취하면 오히려 임신율이 가장 안 좋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왜 늦게까지 자는데 임신율은 안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2022년도에 그걸 바로 증명했던 논문이 있는데 이태리 논문이에요. 바로 수면의 질 때문이에요. 2019년도에 이태리에서 260명 정도의 실험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질 연구를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수면질이 낮다라는 연구가 발표된 거죠. 물론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수면질이 안 좋은 사람이 실험관 임신율이 안 좋은 건지 실험관 임신율이 안 좋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건지 이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약해보면 적정한 시간 동안에 숙면을 하면 좋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잠 잘 자면 다음날 액티비티가 되게 좋고 잠 잘 못 자면 다음날 액티비티 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 실험과 임신율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숙면을 하는 동안 나오는 멜라토닌을 외부에서 투여를 하면 IVF 임신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숙면과도 관련이 있지만 항산화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어요. 항산화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가르쳐 드리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거, 갈변 현상을 보통 산화라고 하잖아요. 이 사과의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레몬 주스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 레몬 주스가 바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이 레몬 주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멜라토닌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항산화제로 멜라토닌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낭성 여성, 난소능 저하, 자궁내막증, 다차 실패 여성 이 모든 분들에게 멜라토닌이 정말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예측컨대 이렇게 난포 내에 산화 작용이 있을 건데 멜라토닌을 분비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해당 여성의 가임력이 올라갈 거라는 주장이죠. 멜라토닌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하루에 한 2mg, 3mg 정도를 복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복용 기간은 다른 건강기능식과 다르게 단기 복용이 특징이에요. 3개월 복용하는 게 아니라 실험관 시술 시작하기 4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복용을 시작해서 난자 채취 날까지만 복용을 해요. 그래서 한 6주만 복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단지 이 멜라토닌이 배란 장애를 좀 일으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자연주기 임신 시도를 하거나 인공수정을 예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란 유도 주기로 해동배아 이식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현재 나오는 정보만을 갖고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취하려고 노력해보자. 두 번째, 자신의 수면의 질을 검사해보자.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시술 한 달 전부터 하루에 한 2mg 정도의 멜라토닌을 복용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잠을 되게 잘 잔다, 수면의 질이 아주 깨끗하고 좋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동시에 인공수정이나 배란 주기를 이용하는 실험관 시술을 한다면 멜라토닌은 배란을 장애할 수 있으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긴 하는데 멜라토닌을 먹으면 낮에 졸리는 경우가 많아요. 현기증도 생기고 제가 그랬는데 악몽도 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멜라토닌을 좋아하면서 멜라토닌에 어딕션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멜라토닌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반발짝 앞으로 가봐요. 전 개인적으로 누적의 힘을 믿어보는 게 우리가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